안녕하세요. 파락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제야의 주식고수 시나리오 매매 대가 K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 원칙과 기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K 대표의 주식 투자 실패 스토리입니다. 종잣돈 1억 2천이 1년 만에 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까지 연체가 된 그런 실패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결과는 13년간 400만 원으로 50억대 자산가가 이루어졌고, 현재 이제는 같은 투자했던 이 투자자들과 투자 자문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매와 별도로 이 자문사의 투자 유치금을 해갖고 고객 자금 300억 원을 함께 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식 투자 경력을 통해서 투자 마인드를 정립했는데요. 주식 투자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 평범한 진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 때를 사는 것이라는 것은 그 주식 시장이 뭐 상승장이냐, 횡보장이냐, 하락장이냐, 또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 아마 뒷부분에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적은,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참 추상적인 내용들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주식 투자 성공으로 이끈 매매 마인드,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먼저 주식은 바둑처럼 복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에 다양한 매매 패턴을 계속해서 확인 보완하고 이런 종목들을 끊임없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에 다양한 매매 패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특정 종목에서 수익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뭐 매매 일지든 어떤 기록을 통해서 그 종목이 나에게 어떤 수익을 줬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기준을 적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금요일 날 주도주 패턴 분석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일부 생각으로는 이미 지나간 차트를 갖고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 주도주들, 즉 시장 상승률보다 더 상승하고 그리고 시장 하락률보다 덜 하락하는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은 계속 찾아서 그 종목이 어느 지점에서 상승하는지 그것을 계속 찾다 보면은 그 종목들만의 공통된 부분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100%다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최대한 확률적으로 그런 시장 주도주들만의 공통된 그런 지점들, 어느 시점에서 상승했는지 그런 것을 항상 찾아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분명히 길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 대표 또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다양한 매매 패턴들,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종목을 찾으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만의 특기와 강점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제 이런 방송을 보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매 방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주식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인 제 경험과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제 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의 다른 주식 채널이든 또는 TV의 주식 방송이든 이런 것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그다지 별 도움이 안 되겠네, 이런 내용도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땐 당연히 필요한 것들만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 별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방송 내용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항목들, 매수 기준이나 원칙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아까 때를 기다리는 투자 마인드가 정립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때라는 것은 결국 주식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횡보인지 코스닥 주도 장세인지 대형주가 이끄는 장인지들을 먼저 정확히 분석해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부딪힘의 현장이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매도세가 매수세를 누르면 하락할 것입니다. 즉 수급의 중요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 투자 성공으로 이끈 매매 기준과 원칙입니다. 시나리오 매매 대가답게 매매 시나리오를 매일 작성을 하는데요. 투자는 장이 끝나고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다음날 매매할 종목 3개를 선정해서 시간대별 매매 패턴과 초단위 모의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되면은 여러 상황 고려해서 매뉴얼대로 매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내용이 참 신선하게 그냥 다가왔는데요. 어렵기도 할 것 같지만은 이렇게 다음날 자신이 매수할 종목을 선정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종목이 상승할 시 시나리오, 하락할 시 시나리오, 뭐 횡보할 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각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거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게 참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각각의 경우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이런 것, 이 K 대표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고 그럽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야의 주식 고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패턴은 초단기 투자 30%, 스윙 30%, 장기 투자 10%, 뭐 나머지 30%는 현금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항상 또 강조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한 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 매매 위주의 종목 선정을 하는데 단기 매매 핵심인 정책적 이슈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롭고 획기적인 뉴스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종목을 사전에 선별하고 뉴스에 나온 내용을 통해 그와 관련된 종목을 사전에 선별하고 그리고 정책의 핵심 내용과 밀접한 종목 중심으로 서열화한다. 쉽게 얘기해서 대장주를 미리 뽑아 놓는다는 거겠죠. 이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상승할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두고 초입 진입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는 예전에 제야의 주식고수에서 테마주의 달인 그 분이 했던 그런 매매 방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항상 장 끝나고 뉴스를 통해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이슈가 있는 기사가 있는지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뽑아내서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 놓고 그리고 움직일 시 상승 초입에 진입을 한다. 테마주는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일 시 그 초반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 테마주의 달인 제알고수 얘기할 때 그 내용들도 함께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단기 매매만 얘기가 나왔는데 스윙 투자 종목이나 장기 투자 종목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식 투자 성공으로 이끈 아까 매매 긴축 첫 번째하고 마지막으로 손절매 원칙입니다.
손실이 2% 도달시 기계적 로스컷, 뭐 앞뒤 안 보고 마이너스 2%면은 그냥 로스컷 손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손절 때문에 월 단위 수익률에서 손실을 본 달이 거의 적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로스컷을 통해서 보유한 현금은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봤을 때 우리 예전에 제알고수 했을 때 단타 수구방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그분도 이렇게 로스컷 2%에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로스컷을 한다고 그랬고, 그런 이유도 여기에 나온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야의 주식 고수를 6번째 하니까는 이 고수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거기서 공통점들이 하나씩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1%의 디테일이 명품을 만들듯 주식 투자를 하려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만의 세밀한 매매 스타일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남이 아닌 본인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세우고 그런 원칙대로 움직여야 손실이 나고 났을 때도 다시 고칠 수 있는 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신의 매매에서 가장 안 좋았던 원인, 그리고 가장 좋았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매매에 적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그 오래된 경력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투자 경력은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못된 점을 빨리빨리 개선하고 그리고 잘된 점은 빨리빨리 더 키워나가는 그런 매매 자세가 투자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투자 경력은 나름 오래됐지만은 실패했던 기간이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마인드를 재정립하고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할 때에는 너무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경력을 넘어서 자신이 항상 잘못된 점 그리고 잘된 점을 다시 한번 매매 원칙과 기준을 보완하는데 꼭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나리오 매매의 대가 K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요점적으로 주식을 할 때에는 때를 기다려라. 시장이 대세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리고 코스닥 주도 장세인지 대형주가 이끄는 장인지를 항상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매매 패턴들을 항상 기억을 했다가 종목을 선정할 시 참고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반드시 자신만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점을 이 시나리오 매매 대가 K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